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차가운 정적이 YL그룹 회장실의 값비싼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환청이기를 바라며 황기찬은 아주 천천히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듯한 동작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온 복수의 화신 강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등대처럼 굳건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세상의 그 어떤 회유나 타협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마치 길가에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경멸적인 표정으로 김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존재감만으로도 거대했던 회장실은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황기찬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무너지는 내면을 감추기 위해 거짓된 여유라는 가면을 꺼내 썼습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제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으며 마치 방금 낮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나른하고 권태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도윤 씨, 이게 지금 무슨 무례하고 상스러운 행동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함부로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그런 불경한 말을 짓거리는 겁니까? 당장 경비들을 불러서 두 사람 다 내쫓기 전에 얌전히 밖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지진계의 바늘처럼 미세하고도 선명한 떨림을 강재인은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들고 있던 작은 USB 하나를 그의 거대한 원목 책상 위로 가볍게 던졌습니다. 달칵. 작지만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단단한 소리가 회장실에 질식할 듯한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황기찬의 심장에 박히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이 작은 물건 안에 든 게 무엇인지 YL그룹의 황기찬 회장님께서는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유령회사 H&K 컴퍼니,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자금줄 YL그룹. 캐서린이라는 가명 뒤에 숨어 진짜 주인을 위해 개처럼 일했던 당신의 여자 강세리, 그리고 그 모든 추악한 비자금의 흐름을 설계하고 주도한 총책임자 바로 황기찬 회장님. 제가 지금 틀린 말을 단 하나라도 했습니까? 황기찬의 얼굴에서 애써 유지하던 거짓된 여유가 마치 깨진 유리 가면처럼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땅처럼 격렬하게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지난 몇 달간 수없이 되뇌고 시뮬레이션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비상사태를 알리는 붉은 경고등처럼 미친 듯이 깜빡였습니다. 아니, 이것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그러나 결국 마주해야만 하는 지독한 현실이었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강재인의 손은 이렇게 차갑지 않았습니다. YL그룹의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을 뚫고 황기찬의 또 다른 자아와도 같은 강세리의 노트북 속 가장 깊숙한 곳, 오직 강세리와 황기찬만이 그 존재를 아는 개인 아카이브에 접속했을 때 그녀의 손은 뜨거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매 순간이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극한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의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고, 모니터에 떠있는 로딩바의 느릿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온몸의 신경세포가 곤두섰습니다. 마침내 수십 번의 시도 끝에 마지막 암호가 풀리고 비밀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강재인은 터져나오려는 짧은 비명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치 인류의 모든 재앙을 담고 있다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봉인되어 있던 이중 계약서 파일을 발견하는 순간 그녀는 피눈물 섞인 쾌재를 속으로 불렀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황기찬, 강세리,
너희들이 그렇게 꽁꽁 숨겨두었던 너희들 스스로의 파멸의 증거를 내가 바로 이 강재인이 드디어 찾아냈다. 화면 속에는 H&K 컴퍼니와 YL 그룹 사이에 체결된 단어 하나하나에 추악한 탐욕과 비리가 덕지덕지 묻어나는 이중 계약서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무고했던 동료 김도희의 목숨을 앗아가고 자신의 아버지를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자 핵심 증거가 바로 그녀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가슴은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될 서늘한 복수에 대한 희열로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던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이게 바로 황기찬, 강세리, 너희 두 사람의 목에 감길 단단한 밧줄이야. 강재인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USB에 복사한 뒤 해킹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서둘러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김도윤이 있는 DH홀딩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거의 부술듯이 열고 들어서는 강재인의 얼굴은 주체할 수 없는 흥분과 긴장으로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자리에 있던 김도윤은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에 놀람과 동시에 깊은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다행히 그의 충실한 비서인 정호성은 외부 미팅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재인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합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겁니까? 찾았어요. 도윤 씨,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걸 드디어 제가 찾아냈어요. 강재인은 숨을 고를 새도 없이 김도윤을 자신의 책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목숨처럼 건넨 USB를 받아든 김도윤은 마치 성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딱딱. 파일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고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나타난 H&K 컴퍼니와 YL 그룹의 이중 계약서. 김도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진을 만난 것처럼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정말 그 계약서가 맞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황기찬의 모든 죄악이 담긴 바로 그 이중 계약서가 정말 맞는 겁니까? 네, 맞아요. 캐서린, 그러니까 강세리의 이름으로 대표 등록된 유령회사 H&K 컴퍼니와 YL 그룹의 이중 계약서 원본 파일이에요. 이걸로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강재인은 오랜 세월 동안 골마왔던 한을 토해내듯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황기찬과 강세리가 이 계약서를 통해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정확한 루트. 이걸로 두 사람의 횡령, 배임, 조세 포탈 혐의를 전부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단 하나도 없어요. 김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흥분으로 들뜬 강재인과는 달리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선 피로 얼룩진 진실을 짊어져야 하는 자의 무거운 책임감과 비장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재인 씨, 이건 단순한 승리의 증거가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이 종이 조각은 누군가의 목숨까지 앗아간 피로 얼룩진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걸로 단순히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김도희 씨의 모든 누명을 완벽하게 벗겨주고 그녀의 명예를 되찾아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싸움을 시작한 진짜 이유입니다. 김도윤의 말에 강재인은 눈을 감으며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도희 씨의 억울한 죽음도 내 무너진 삶도 모두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거야. 황기찬, 강세리, 당신들이 탐욕으로 쌓아 올린 화려한 성은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어. 같은 시각 YL 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무겁게 문이 열리더니 사내 이사 중 한 명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황기찬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의자를 돌리며 반가운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 이 이사님 오셨습니까? 작은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금만 버티면 막혀있던 숨통이 시원하게 트일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황기찬은 능숙하게 인자하고 여유로운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마치 이 모든 위기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자신감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의 얼굴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잿빛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회장님, 은행 측에 요청했던 긴급 대출금 상환 연기 신청이 최종적으로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늘 해오던 방식대로 처리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거절이 됩니까? 담당자에게 내 이름을 다시 한번 말하지 그랬습니까? 황기찬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이어가려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사의 표정이 단순히 일이 틀어진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거절당했습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전부 다 말입니다. 찰나의 순간 황기찬의 부드럽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지고 시베리아의 겨울바람 같은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뭐라고요? 거절. 대한민국 어느 은행에서 감히 YL그룹의 요청을 거절한단 말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이유를 말하세요. 이사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부 방침이 변경되었다는 기계적인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사무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황기찬은 어금니를 갈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내부 방침. 그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뻗쳐오고 있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위협의 신호였습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회장실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강재인과 김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그 순간부터 황기찬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래성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황기찬은 만신창이가 된 몸과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어머니 노숙자가 홀로 앉아 소주병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자신도 잔을 채웠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 대체 H&K 컴퍼니 관련 자료는 어디서 구한 거야? 그리고 고작 은행 대출금 따위가 뭐라고 이 황기찬을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는단 말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듯 중얼대며 독한 소주를 털어넣는 그의 얼굴은 지독한 피로와 통제 불가능한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져 갔습니다. 그때 노숙자가 기다렸다는 듯 기세등등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그런 시시콜콜한 일로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 내가 오늘 정윤이 그 못돼 처먹은 계집의 집에 찾아가서 한바탕 뒤집어 엎고 왔으니까 걱정 마라. 당장 내 돈 60억 다시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왔어. 감히 내 돈을 날로 먹으려고 해? 어림도 없지. 순간 황기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머릿속을 헤집던 술기운이 단번에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 집에 뭐하러 가세요? 그리고 그 돈, 애초에 우리가 먼저 보험금을 가로챈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노숙자는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듯 태연하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내가 60억을 먼저 받아내면
걔들이 쓴 보험금 정도는 이자 쳐서 다시 돌려주면 그만 아니겠어. 중요한 건 내가 단 1원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황기찬은 기가 막히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환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시고도 단 한순간도 뉘우치지를 못하시는 겁니까? 양심이라는 게 조금도 없으세요? 도대체 왜요? 그의 절규의 노숙자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성질을 내며 식탁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닥쳐 마우스.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장땡이야. 돈만 있으면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너가 아직 세상을 덜 살아서 그래. 황기찬의 눈빛은 터질 듯한 분노로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떻게 어머니의 세상에는 모든 가치가 돈으로만 환산될 수 있습니까? 행복도, 사랑도, 성공도, 심지어 가족이라는 인간관계까지도 전부 다 돈. 어머니의 세상에는 정말로 돈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황기찬은 더는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몸을 돌려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황기찬은 거울 앞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술기운과 주체할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영혼을 잠식하는 깊은 허무가 뒤섞여 그의 표정을 짐승처럼 일그러뜨렸습니다. 다들 날 끌어내리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건가? 왜? 은행도, 회사놈들도, 심지어 가족이라는 사람들까지도 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가 증오에 찬 혼잣말을 내뱉는 순간 왼쪽 배를 용암에 달군 칼로 쑤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그의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숨조차 제대로 내쉴 수 없을 만큼의 격통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그의 동생 황기만이 천진난만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형, 나랑 놀자. 우리 블록 쌓기 할까? 하지만 황기찬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옆구리를 부여잡은 채 고통으로 오만상을 쓰고는 결국 의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황기만은 갑자기 쓰러진 형의 모습을 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겁에 질려 외치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엄마, 형이 쓰러졌어요. 형이 이상해요. 피를 토해요. 아들의 비명소리에 놀란 노숙자가 황급히 2층으로 달려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황기찬이 배를 움켜쥔 채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아들. 기찬아. 정신 좀 차려봐라. 이게 무슨 일이냐. 노숙자는 정신을 차리고 급히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우리 아들이, 우리 YL그룹 회장님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서 병원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빨리요.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집입니다. 방 안에는 동생의 울부짖음과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진 황기찬의 모습이 지옥도처럼 뒤엉켜 있었습니다. 한국병원 복도. 응급실에서 몇 시간의 검사를 마친 의사가 나오자 노숙자와 황기만이 의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온 강세리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진행된 상태라 손을 쓰기 어려운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마 올해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한마디에 노숙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아들이 위암이라니요.
그리고 올해를 넘기기 어렵다는 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곧 죽는다는 얘기인가요? 노숙자의 절규의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강세리의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흔들렸습니다. 황기찬이 죽는다고. 내가 저 인간의 돈 하나 보고 참고 살고 있는데 그가 죽으면 YL그룹은 어떻게 되는 거지? 상속은? 아니, 그 전에 저 인간이 무너지면 나도 위험해. 아이씨, 안 되겠다. 보험은 많을수록 좋지. 돈 많아 보이는 태호한테 다시 붙어야겠어. 강세리는 황기찬이 죽는다는 의사의 말에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오직 자신의 생존만을 계산하며 곧바로 병원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태호에게로 곧장 차를 몰아 질주하였습니다. 황기찬의 저택 거실. 태호 씨, 제발 우리 이대로는 안 돼. 내가 황기찬이랑 당장 이혼할게. 그 사람 이제 곧 죽는데. 위안 말기래. 그러니까 우리 아들 지호 데리고 당신이랑 나, 우리 셋이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자. 응? 제발. 강세리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애원하며 태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황기찬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끊어내고 태호라는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희망은 지호의 친부인 태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빛으로 자신에게 매달리는 강세리의 손을 벌레를 떼어내듯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세리 씨, 당신이라는 여자는 정말 한치의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는군요. 황기찬 회장이 죽어간다니 이제는 내가 필요해졌습니까? 나와 내 아들 지호가 당신 같은 위험하고 이기적인 사람과 공존할 수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태호의 싸늘한 거절에 강세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며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위험하다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나는 지호 엄마야. 당신은 지호 아빠고. 우리가 함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황기찬이랑 이혼하고 당신한테 가겠다는데 이게 왜 위험한 일이야? 태호는 그런 강세리를 한심하다는 듯 비웃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도움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굳이 당신이 이혼하는 추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지호를 내 곁으로 데려올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모든 절차를 논의했고 곧 법적으로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 지호를 내 아들로 인정받고 미국으로 함께 떠날 겁니다. 당신의 허락은 단 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지호를 미국으로 데려간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지호는 내 아들이야. 내 유일한 보험이라고. 당신 마음대로 못 데려가. 강세리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녀에게 아들 지호는 태호를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그것마저 빼앗긴다는 것은 그녀의 인생이 완벽한 나락으로 떨어짐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수많은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는 기자회견장 단상 위로 강재인과 김도윤이 굳은 표정으로 올라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과 표정 하나하나가 생중계 화면을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이크 앞에 선 강재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YL그룹 황기찬 회장과 그의 내연녀이자 유령회사 H&K 컴퍼니의 대표인 강세리의 추악한 민낯을 국민 여러분 앞에 전부 공개하기 위함입니다. 장내는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재인은 준비해온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고 그녀의 뒤편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 위로 H&K 컴퍼니와 YL그룹 사이에 체결된 이중 계약서의 원본 파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이 이중 계약서를 통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이 자금은 YL그룹의 주주와 직원들의 피와 땀이었으며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강재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끝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김도희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리의 시작점에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제 동료 김도혜 씨가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김도혜 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밝히는 진실은 단순히 한 기업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을 넘어 돈과 권력의 이름 아래 무참히 짓밟힌 한 사람의 명예를 되찾고 그녀의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강재인의 폭로는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YL그룹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하기 시작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황기찬과 강세리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진실의 칼날은 가장 높은 곳에 있던 그들의 심장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었습니다. 한국병원 VIP 병실. 황기찬은 링거를 꽂은 채 힘겹게 숨을 내쉬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푹 꺼진 눈은 그가 YL그룹의 총수가 아닌 죽음을 앞둔 한 명의 환자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병실에 놓인 대형 TV 화면에서 강재인의 기자회견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H&K 컴퍼니의 이중 계약서가 화면을 가득 채우는 순간 황기찬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게 어떻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향해 힘겹게 손을 뻗었지만 몸은 그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그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옆에서 아들의 수발을 들던 노숙자는 TV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펄펄 뛰었습니다. 저 미친 계집애가 감히 우리 아들한테 누명을 씌워. 저거 다 거짓말이야. 우리 기찬이는 아무 잘못 없어. 여보세요. 변호사. 당장 저것들 다 고소해. 하지만 황기찬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거짓이 아닌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끔찍한 진실이라는 것을. 위암의 고통보다 더한 영혼을 파괴하는 고통이 그의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재인의 이름을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강재인. 한편 태호에게 악을 쓰며 대들던 강세리의 귀에도 TV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본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세리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들이닥친 형사들이 그녀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세리는 현실을 부정하며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나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몰라. 이건 다 황기찬이 시킨 거야. 태호 씨, 나 좀 살려줘.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태호를 향해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태호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가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강세리의 비명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자 자리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본 강재인과 김도윤은 방송사 로비에 서서 뉴스를 통해 강세리의 체포 소식을 접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서막이 드디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도윤은 복잡한 표정으로 강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강재인은 대답 대신 병실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자신을 향한 증오를 불태우고 있을 황기찬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마지막 발악이 얼마나 더 끔찍한 비극을 불러올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여왕의 집의 예상 줄거리였습니다.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건 강재인과 김도윤은 마침내 황기찬과 강세리의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며 그들의 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죽음의 문턱에 선 황기찬과 모든 것을 잃고 체포된 강세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새로운 비극을 예감하는 강재인과 김도윤. 과연 이들의 복수는 이대로 끝을 맺을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